자, 어쨌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후에 문제풀이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기본 문제 8번부터 하나씩 볼까요? 기본 문제 8번에 있는 문제들은 좀 이제 사실 간단한 문제인데, 남자 3명과 여자 3명, 남자 6명 있고 여자가 4명이 있는데, 1번에서 물어보는 건 남자 3명이니까 6명 중에 3명 뽑으면 되죠? 그치? 여자 2명 뽑을 거니까 4명 중에 2명 뽑으면 되지? 이거 물어본 문제잖아. 동시에 뽑는다는 말은 없긴 한데 아마도 동시에 뽑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얘네들 곱해주면 될 거고, 64면 20까지 나오고요, 40이면 6까지 나와, 120까지 이렇게 보겠죠. 됐어? 그 다음에 6명, 이 중에서 6명을 뽑을 때 여자 4명이 포함되는 경우 몇 가지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사실은 여자 4명을 포함시켰잖아. 6명을 뽑을 거야. 그러면 남자애들 중에서 2명을 채워주면 끝나는 거 아니? 6 곱하기 5에 2 곱하기 1로 나눌 거니까 15가 되겠죠? 단순하게. 자, 이 중에서 4명을 뽑을 때 적어도 여자가 1명을 뽑히는 경우에 대한 건데, 자,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어떤 거 여자 4명을 뽑는 경우에 대한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남자애들 4명만 뽑을 수도 있죠. 그럼 6시 4겠지? 그러면 전체 경우에서 남자애들만 뽑는 경우 수를 갖다 버리면 그 중에 여자애가 하나 뽑힐 거야. 그래서 3번의 경우에는 전체 10명 중에 4명을 모두 뽑는 경우에 대한 것들을 다 생각해 준 다음에 여기서 남자애들 4명을 뽑는 경우를 빼버리면 결국은 여자애들이 개 중에 한 명에 더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 19, 8, 10, 9, 8, 7, 4, 3, 2 니까 이렇게 3, 이렇게 돌릴 거니까 얼마? 210까지. 이거는 6시 2로 생각하는 게 낫죠? 6 곱하기 5에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되죠. 일단 여기서 마이너스 15. 그러면 195? 이렇게 되는 건가? 됐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4명을 뽑을 때 적어도 남녀 1명씩을 뽑히는 경우 수에 대한 걸 할 거니까 4번의 경우는 뭘 하고 싶은 거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됐어요? 10시 4에서 전체 4명 뽑는 거에서 남자애들 4명 뽑는 거에다가 여자애들만 뽑는 거를 우리가 빼버리면 결국 남자애들이나 여자애들이 하나씩 섞여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뭐야? 어차피 여기 앞에까지가 195까지 계산이 되어 있고 4시 4면은 1명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 자, 기본 문제 9번에 대한 거를 볼 거고, 남자 5명, 여자 4명 중 남자 3명, 여자 2명을 뽑아서 다음까지 앉히는 경우에 대해서 합니다. 일렬로 앉힙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이제 제일 처음에 의도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남자 5명이 있어요. 여자 4명이 있어요. 그치? 그러면 일렬로 앉힐 건데 남자 3명을 뽑을 거야. 그러면 5C 3이죠. 여자애들 2명을 뽑을 거예요. 4C 2죠. 그러면 결국은 전체 5명을 우리 뽑은 거잖아. 그러면 5명 뽑아서 앉힌다며. 여기다 곱하기 500 하면 되잖아.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치? 남학생 대표 A와 여학생 대표 B는 반드시 수업을 이웃하게 앉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첫 번째
A하고 B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뽑아야 되는 애들은 몇 명이니? 2명을 더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남자애들 5명 중에서 아니지. 나머지 애들 상관없구나. 전체 그럼 몇 명 남은 거냐면 7명이 남을 거고 7명 중에 2명을 뽑을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결국은 A, B에다가 7명 중에 2명을 뽑는 게 끝인 거죠. 그럼 이게 전체 경우수. 뽑기는 다 했죠. 그럼 이제 안 치면 되지? 근데 여기 2명은 그렇다 치는데 얘네들은 뭐 해야 돼? 이렇게 이웃하게 묶어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두 떨거지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곱하기 3팩을 하시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또 2팩을 하시면 되겠죠. 7, 6 나누기 2 곱하기 1이니까 이게 수는 21이거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2고 AC 21 곱하기 10이면 얼마야? 246이야? 몰라. 252. 근데 아이 우리 5명 뽑기였구나. 잘못 뽑았어. 그리고 남자애들은 또 3명을 뽑아야 돼. 그러니까 남자애들 지금 5명 중에서 1명 뽑았으니까 4명 남았고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야 되는 거구나. 됐니? 그리고 여자애들은 이제 하나 뽑았으니까 3명 중에 1명을 뽑아야 되는 거구나. 얘를 뽑았어요. 아까 얘기했던 나는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번엔 4팩 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 자리 바꾸는 거에 대한 2팩을 또 곱해야겠지. 그러면 6 곱하기 3 곱하기 4팩은 24 곱하기 2가 되는 상황이고 48에다가 18 곱할 거니까 960 마이너스 96 네, 아니죠. 50 곱하기 864요. 맞아 이게? 864 네. 산수도 안 돼? 내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산수. 사실은 여기서 아까 분할과 분배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있고 10번 문제에 대한 것들을 꼭 알아야 되는 형태의 문항이라서 요거는 사실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기본 문제 10번에 7개의 숫자가 있고 3개를 뽑아서 세 자릿수를 만들 거야. 그치? 그러면 세 자리를 만들 거니까 1번 문제는 당연히 그냥 이렇게 쓸 거야. 갖고 있는 숫자가 0에서 6, 7개. 그럼 맨 앞에 6개. 그치? 0 못 오니까. 그 다음 것도 6개. 0이 다시 또 쓸 수 있으니까 그 다음 거 5개. 곱하면 끝이죠. 얘는 할 게 없지. 아, 문제 단 같은 숫자 여러 번 뽑아도 된대? 망했네. 같은 숫자 여러 번 뽑아도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돼? 77이죠? 이렇게 되겠지. 아이씨, 뭐 이렇게 오늘 머리가 정말 넘어가네. 됐어, 여기까지? 네. 그러면 2번에 써있는 거는 그 우리가 뽑는 숫자를 할 건데 A가 제일 큰 수고 그 다음에 B가 제일 큰 수, 그 다음에 C가 제일 작은 수가 될 수 있도록 세제를 배열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7C3입니다. 끝이야. 왜?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너네가 숫자 3개를 뽑으면 그 숫자 중에서 제일 큰 애가 맨 앞에 오고 제일 작은 애가 뒤로 갈 거고 그러면 제일 작은 애가 뒤로 갈 거기 때문에 0보다 작은 수는 없으니까 0이 뽑히면 0은 무조건 맨 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의 수도 안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3번의 경우는 어떻게 해, 그러면? A, B, C인데 B하고 C가 같아도 되고 B가 C보다 커도 돼.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야? 7개 중에 2개 뽑는 걸로 응. A, B 그렇지. 그러니까 이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 나눠서 보면 되죠. 이게는 73일 거고 얘는 72겠죠. 당연히 둘은 더해야겠지.
됐어요? 끝인 거야. 되게 단순한 문제인데 보통 아이들이 되게 못 풀어.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 영어 단어 생각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없어. 저번에 이런 게 나왔던 거 같아. 스페셜 7개죠. 숫자가. 그치? 이렇게 있을 때 우린 이걸 갖고 문제를 풀 때 S가 A보다 앞에 오도록 배열하는 방법에 대한 걸 하라고. 됐어? 됐니?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이렇게 푸는 거야. 어떻게? 그러면 이제 식으로 써보면 어떻게 될 거야? 7시 그렇죠. 7C. 7C2는 뭘 구하는 거야? S와 A의 자리를 뽑는 거죠. 그 다음 나머지 그냥 줄 세워주면 되죠. 이 문제 더럽게 못 푸는데 사실 이거 되게 단순한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한 거 풀실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갈까요? 선분의 개수, 직선의 개수, 삼각형의 개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분의 개수야 뭐 두 점 연결하면 무조건 선분 되는 거잖아. 지금 갖고 있는 저 꼭지점의 개수가 점의 개수가 몇 개야? 12개 12개야. 그러니까 기본 문제 11번을 풀 때는 우리가 배열 방식을 보면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는 아이들 같은 동일 직선상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은 직선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이걸 갖고 1번 문제를 풀면 단순하게 CBC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개수를 물어봤잖아. 직선은 얘네 둘을 만든 직선이나 이거 둘을 만든 직선이나 이거 둘을 만든 직선 이게 다 같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 빼줘야죠. 빼줘. 그러면 2번은 12C2야. 뭐 어떻게 뺄 거야? 저 3C2로 3C를 몇 번? 4개 그 다음에 4C를 3개 하면 틀린다. 3P 아니야. 4C2도 맞고 3C2도 맞습니다. 근데 빼는 개수가 틀렸어. 이거 대략 그렇죠. 이게 좌표 평면상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간격이 다 똑같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네들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아이들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랑 이렇게 전체 몇 개 아이들이 되냐면 8개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3개가 한 줄에 서 있는 아이들을 8개를 빼는데 그냥 빼면 안 돼요. 다시 8개 더 해야 됩니다. 네가 이 32를 그냥 빼잖아. 그러면 요 세 점에서 두 점을 뽑는 거 다 빼는 거죠. 근데 이거 자체는 하나의 직선을 나타내긴 하거든. 그러니까 8을 더 해야 돼. 그게 이제 너희들이 틀리죠. 얘네들 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할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또 4C2를 3번 뺄 거예요. 하지만 또 4는 더 해야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끝났죠. 그러면 3번에 꼭지점으로 삼각형을 만들 거야. 그러면 12C 3이 되겠죠. 거기서 우리는 뭘 해야 돼? 3C 3 곱하기 8을 다 빼야 되죠. 얘는 더하는 거? 없죠. 얘 들어가면 안 되는 새끼니까. 너 이제 혼자 지랄이네. 컴퓨터 오래 썼더니 터치가 지금 막 집어때려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4C 3 곱하기 3. 왜 3인데 왜 더하기 4냐? 미안해. 3이야. 더하기. 잘못했어. 3은 다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럼 끝났어. 여기까지 이해되지? 안 어렵지? 그냥 그런데 요거에서 변형된 문항을 하나 좀 볼 거예요. 요거를 똑같이 그려봅시다. 직선으로.
인간적으로 너무 적게 그렸다. 조금 더 연장하자. 이렇게 하나 더 연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서 있고, 얘네도 지금 이렇게 나옵시다. 자, 여기 4분계수 몇 개죠? 진짜? 일단 12개. 아 잠깐만요. 이건 4각형 아니야? 4개이야. 어떻게 계산할 거야? 해낼까?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두 개 묶어서 할 때랑 3개 묶을 때랑 4개.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결국 센다는 거죠. 한 칸짜리, 뭐 두 칸짜리, 네 칸짜리, 세 칸짜리도 있겠구나. 세 칸짜리, 네 칸짜리도 모양이 정사각형 모양과 직사각형 모양 나눌 수 있죠. 뭐 이런 애들 계속 세겠다는 소리인데 뭔 줄서는 자, 우리가 사각형을 만들려면 가로의 개수가 몇 개? 세로의 개수가. 그러면 결국은 색깔이 좀 잘 안 보이니까 이 가로로 이제 색깔을 좀 바꿔보면 이렇게 형광색으로 바꿔보면요, 이 형광색 4개의 선 중에 2개가 가로의 선을 선택, 2개가 가로의 선이 되는 거고, 하얀색 5개의 선 중에 2개가 세로의 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이 가로선 2개 뽑고 세로선 2개 뽑아서 동시에 뽑으면 사각형이 돼요. 끝이죠. 그렇죠? 그럼 얘가 10이고 얘가 6이니까 60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가로 개수랑 세로 개수 같은 데지.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자, 다시 봐. 1 곱하기 1짜리, 원방의 원짜리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칸짜리를 볼 거니까 한 칸짜리 사실 12개인 거 아는데 한 칸짜리를 원래 12개를 어떻게 구하시는 거냐면, 자, 가로를 간격 1짜리를 골라야 되니까 이렇게 2개 고르거나 이렇게 2개 고르거나 이렇게 2개 고르거나 세 가지 경우가 생기죠. 세로도 한 개짜리를 골라야 되니까 이렇게 2개 고르거나 이거 2개 고르거나 이거 2개 고르거나 이거 2개 고르셔야 되니까 네 가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곱하면 한 칸짜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두 칸짜리를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고르거나 이렇게 고르는 거죠. 그러면 얘는 두 가지. 그러면 얘네들도 이렇게 둘, 세 번. 그러면 얘는 뭐가 될 거야? 네 칸짜리. 즉 2 곱하기 2짜리가 만들어지겠죠. 3 곱하기 3짜리를 만들고 싶으면 얘네들은 이렇게 전체를 다 잡아줘야 될 수밖에 없죠. 아니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1 곱하기 2. 얘네들을 이렇게 다 더하면 이게 다 뭐야? 정사각형의 개수야. 뭐 직사각형, 사각형의 개수에서 정사각형의 개수를 다 빼면 직사각형의 개수만,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것도 사실 다 뭐 한다는 거, 세라고 문제가 아니야. 60개 정도를 세라고 하면 좀, 개세죠. 장난해? 그거 먼저 세. 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해주시면 간단하시고요. 네.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12분. 서로 다른 책 9권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세 문권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에 대한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분할이죠. 기본문제 12번. 이제 얘가 분할은 있고 분배가 없을 거예요. 분배는 연습 문제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풀어볼 거고요. 우리는 이렇게 세 개를 쪼개서 선분하기로 생각을 해보죠. 세 개 쪼개놓고까지 하고.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번수가 9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1번에 2, 3, 4
얘 때문에 두 개 고를 거니까 9씩. 그치? 그러면 두 개 골랐으니까 남은 게 7번이 됐고 7번 중에서 3개를 고르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4개 중에서 4개 고르면 되겠지? 이 곱해주면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제가 물어보는 게 2, 5 2, 5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야? 9개 중에 2개를 고르고 7개 중에 2개를 고르고 5개 중에 5개를 다 골라서 조짜기를 할 건데 여기서 여기 A, B를 고르고 C, D를 고르는 거나 C, D를 고르고 A, B를 고르는 거는 같은 녀석이라는 거죠. 됐니? 그러니까 나누기 뭘 해줘야겠다? 2팩을 해주셔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333으로 돼 있으면 9C3 6C3 3C3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이 뭐 A, B, C D, F, I, C가 거기 많잖아. A, B, C, D, F, G, H, I 뭐 얘네들의 순서를 바꿔도 어차피 다 똑같은 애가 된다는 거죠. 그럼 나누기 600 할 거예요. 됐어요? 자 근데 이제 나눠볼 거야. 나눠줄 거야 다시 이제. 나누기 300 아니에요? 아, 네, 나누기 300이야. 이제 이거를 세 사람한테 선물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 사람한테 선물할 거면 여기다 300 곱하면 되겠죠? 여기다 300 곱하면 되겠죠? 여기다 300을 곱하시면 될 거예요. 되게 단순하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한 사람한테는 두 묶음을 줄 거고요. 한 사람한테는 한 묶음만 줄 거예요. 근데 원래 두 묶음을 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원래 안 하시죠. 그렇게는 안 해요. 왜냐면 두 묶음을 줄 것 같으면 애초부터 뭐 하면 돼요? 네. 5개 4개 하거나 6개 3개 하거나 그치? 뭐 7개 2개 하시면 되는데 됐어요? 네.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한번 나눠서 보자는 거죠. 그러면 두 사람한테 만약에 네가 선물을 해줄 건데 두 묶음을 고를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 2개 중에서 이렇게 2개 고르는 거, 이렇게 2개 고르는 거, 이렇게 2개 고르는 게 완전히 다르죠. 그치? 다른 거다. 그러니까 세 묶음 중에서 두 묶음으로 고르는 거 하나 묶어주고 그러면 이제 다시 두 묶음과 한 묶음으로 나눴죠. 그러니까 결국 2개로 나뉜 거지. 그걸 두 사람한테 그냥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됐어? 그러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3개 중에 2개 묶어주고 2팩 해주면 되고 이것도 3개 중에 2개 묶어서 2팩 해주면 되는 거죠. 상관없어요. 상황이 다 똑같아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토너먼트 얘기를 조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원순열하고 염수순열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배워볼 거예요. 그거까지는 알고 있는 게 좋기 때문에 그것도 해야 되구나. 같은 것이 있는 순간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어쨌든 간에 오늘따라 머리띠가 자꾸 흘러내려서 뺐는데 또 흘러내리면 앞머리가 흘러내려 짜증나고 계속 반복되는 자, 뭐 하려고 했었죠? 토너먼트 조합 얘기를 한 김에 토너먼트에 대한 거 다시 좀 정리를 하자. 사실 이거는 그나마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좀 잘하는 영역이죠. 일단 여학생들이 별로 스포츠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서 경기 뒤는 경기수를 왜 세야 되는지를 모르죠. 네,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일단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쉬운 것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이 경우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세 팀이죠? 세 팀이니까 단순하게 뭐 하면 돼? 이거는 여기에다가 누구 하나 넣으면 경기가 끝납니다. 왜? 여기에다가 A를 놓으면 여기다 B, C를 놓든 C, B를 놓든 사실 경기하는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 경우에 세 가지. 그쵸? 그러면 요번에는 좀 확장해서 네 팀 갖고 얘기를 하죠. 그럼 네 팀을 할 거면 사실 그냥 이거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와서 풀 수도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는 분할을 배우셨으니까 일단은 네 팀을 두 조로 쪼갭니다. 됐어요? 두 조로 쪼갤 거니까 4C2에 2C2가 되겠죠. 그럼 6가지 맞니? 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돼? 두 팀 바깥도 똑같죠? 그러니까 나누기 2팩하게 되죠.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분배는 다시 곱하기 4. 곱하기 4? 아, 이제 두 개의 조가 생겼잖아. A와 B가 생겼어. 400. A하고 B 생겼다고. 두 개의 조를 이제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예. 뭐 2를 안 해. 자, 우리는 뭐야? 1팀, 2팀, 3팀, 4팀 있어. 1팀하고 2팀 묶어서 한 줄 만들었고 3팀하고 4팀 한 줄 만들었죠? 1팀하고 2팀 여기다 놓든 여기다 놓든 뭔 상관이야? 여기다 놓고 3팀, 4팀 여기다 갖다 놔봐요. 바꿔 놓으면 뭐 달라? 1팀하고 2팀의 승리자가 3팀과 4팀의 승리자하고 결승전을 치를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은 분배를 안 해도 경기가 됩니다. 끝나요. 됐어? 네. 자, 이래서 지랄 맞은 거야. 계속 생각해야 돼. 자, 팀 개수를 늘려봅시다. 자, 요번에는 5개. 됐어요? 네. 그러면 50, 30, 1C1 이렇게 되겠죠. 나누기 500개 아니라 200. 네, 그렇죠. 2패. 왜? 둘 같은 거니까. 얘네들 사목이 똑같은 애들이니까. 2팩으로 나눠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분배를 할 거야. 근데 1C1 자리는 정해졌죠. 맞아? 예. 근데 얘랑 같은 자리니? 여기 하는 애들은 여기 있는 애들보다 한 무기 더 떠야 돼. 그렇죠. 이게 최악의 자리. 여기 부전승 아니야. 얘랑 똑같은 상황이야.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 최악의 자리를 놓는 거거든요. 이 한 자리에다 누굴 놓을 것들이 결정을 해야 돼. 조는 몇 개? 4개. 2개. 아, 저 2개죠. 조는 2개. 그러니까 두 조 중에 한 조를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입니다. 그렇죠? 됐어요? 자, 그러면 5개 했으니까 6개로 해볼까요? 6개는 그림이 두 가지가 그려져. 또 이렇게 안 그리는 거야. 잘못 그렸어. 보통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됐니? 그러면 6C, 그렇지? 네. 4C, 그렇지? 그 다음에 2C1, 1CL 이렇게 하면 되죠. 예. 됐어? 자, 아까와 달리 하나씩 뽑아놓은 얘네들은 자리가 정해져 있어? 네. 아니요. 안 정해져 있죠. 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으니까 얘네들 어디다 놔야 돼요. 그러니까 곱하기 2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했으니까 여기에다 하나 놨고 여기다 하나 놨죠. 그러면 이 자리하고 이 자리 다른 자리가 된 거야. 왜? 경기하려. 여기서 경기하고 나면 올라가서 경기하는 애들이 정해진 거죠. 그럼 다른 자리지? 그러면 이것도 이 두 조 중에 누가 여기 갈지 결정해야 되죠. 곱하기 2죠. 똑같은 6명을 갖고도 6팀을 갖고도 이딴 경기를 짤 수 있어요. 이렇게 경기를 짤 수도 있죠. 그러면 얘네들은 6C2, 4C2, 2C입니다. 그렇죠? 6개 중에 2팀 뽑고 2팀 뽑고 4개 중에 2팀 뽑고 2개 중에 2팀을 뽑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 A, B, B, C, C, A. A, B, C, D, E, F. E, F, C, D, A, B. 다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나누기 일단 3팩을 때려요. 그러면 이제 애들을 분할은 다 했어. 그럼 이제 놔야죠.
몇까지인가? 곱하기 몇? 2 아니면 3이 3? 자, 얘하고 얘랑 같은 거죠? 예 그럼 여기만 다른 거지? 그럼 여기에 올 팀 정하면 끝나는 거지? 3이네요. 네, 그냥 곱하기 3이죠. 좋아. 어차피 그날은 8팀까지 가지 않 8팀이 끝이에요. 7개까지 보면은 7개, 8개까지 보면 더 이상 할 게 없어. 자. 자, 이거. 자, 그러면 7팀이 있으니까 10 나누기 70. 그치? 예 50, 30, 1, 여기까지 팀 나누기. 자, 그런데 얘네 아까와 똑같은 상황이죠? 300으로 남아야지 분할이 제대로 된 거죠. 자, 분할 다 했어. 그러면 이제 놀 거야. 자, 나옵시다. 1실 자리 정해져 있죠? 예 자, 얘네들은 같은 자리지? 그럼 얘가 다른 자리지? 얘에 들어갈 녀석 결정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곱하기 3 곱하기 3이에요. 다른 데 갔죠? 자, 마지막이다. 8팀 갖고서는 다른 식의 경기를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야? 8C2부터 6C2, 4C2, 2C2까지 하고 나누기 옆에 400 네, 4패. 두 개가 다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놀 겁니다. 곱하기 4 곱하기. 자, 얘네들 같은 거죠. 예 얘네들 자리 같은 거죠. 예 그럼 사실 지금 자리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지금 4개의 조 중에 한 녀석을 여기다 딱 놨어. 그치? 그러면 이 자리와 이 두 자리가 다른 거죠. 그치? 그러면 여기다 한 녀석을 놓으니까 그 다음에 다 상황이 다른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놓을 얘 하나 결정해요. 곱하기 4죠.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다 놓을 애를 결정을 해야 돼? 그쵸? 곱하기 3이야. 됐어? 나누기 2 해야 돼. 자, 아까 우리 두 개 했죠? 그럼 4개의 조가 생겼죠? 4개의 조 중에서 제일 처음에 A를 여기다 딱 놓을 거야. 그치? 네. B를 딱 놨어. 네. B를 놓고 A는 어떻게 할 거야? 달라? 나누기 해야죠. 이 셈을 할 필요는 없고 2죠. 그래서 다른 식으로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4개 조를 만들었잖아. 그러면 4개 조 중에 2개 조를 뽑아서 여기다 또 놓을 거야. 그래서 여기다 뭐 하면 되냐? 4C라고 써도 돼. 이해됐어? 결국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 얘네들 우리가 이렇게 놓는다고 했을 때 아까 전에 뭐라고 했다? 첫 번째 자리에 누구 놓을 거야? 4야. 두 번째 자리에 누구 놓을 거야? 3이야. 근데 앞뒤가 바꿔도 돼? 나누기 2 한 거나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4 곱하기 3이니까 똑같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토너먼트 하는 방법. 끝.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아. 이게 이 정도 수준에서 너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학교 문제가 더럽게 나오는 학교들은 이 8개의 개수를 늘려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꼬락선이를 보면 단순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6개 갖고서 토너먼트를 할 거예요. 가지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 경우 두 개를 다 해야 돼. 생각 없이 쓰거든 애들은. 토너먼트 그림을 안 그려줬잖아. 안 그려주고 6팀을 갖고 토너먼트 경기를 할 겁니다. 개수는 몇 가지, 경기가 토너먼트를 꾸릴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요? 라고 했을 때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둘 다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은 합쳤으면 되는 거예요. 합쳤어요. 지랄 만든 거지. 됐어? 이 경기 수가 똑같을걸? 자, 한 경기, 두 경기, 세 경기, 네 경기, 다섯 경기 하잖아. 근데 한 경기, 두 경기, 세 경기, 네 경기, 다섯 경기 하잖아. 똑같아 경기 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6팀을 갖고 토너먼트전을 할 건데 5경기에 의해서 우승자를 겨룬다고 했을 때
하세요라고 하면 이제 너네가 그려봐. 이거 그렸어. 아, 이게 5번이야. 됐어. 여기 또 있는 거죠. 망하는 거야. 잘 안 나와 어때? 거기까지. 네, 수능 형태의 문항으로 갈수록 분할과 분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건 얘는 확통을 시험 봐야죠. 수능 필수 과목이시죠? 그래서 이제 확통 강사들이 돈을 많이 벌 건데 되게 잘하셔야 돼요. 자, 오늘 추가적으로 2가지를 더 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원순열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 연순열 연계하면서 이제 약간 좀 변형된 원순열에 대한 얘기 좀 더 할 거고, 도대체 이거 왜 간지럽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같은 것인 원순열에 대한 얘기 좀 더 할 거예요. 사실 원순열은 고일 때 안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부터 할까요? 사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요, 컨비네이션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일단 그것부터 생각을 해보자. 아이씨, 영어생 단어가 생각나는 게 없어. 자, 8개짜리죠? 저거 배열할 거야. 저기 있는 알파 배열할 건데 S가 2개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8개짜리 배열을 보통 8팩 때리면 끝나죠? 예. 저 S 2개 나와 있는데 저 S 2개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요 녀석에서 이 녀석을 S라고 S1이라고 하고 이 녀석을 S2라고 생각해봐. 그럼 뭐 해야 돼? 얘를 갖고 배열을 시키면 8팩토리얼이겠죠. S1과 S2였다면 구분이 된다면 8팩토리얼 하면 돼. 근데 우리는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S1과 S2가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S1과 S2를 놓든지 S2와 S1을 놓든지 상관없다는 거 아니야? 그럼 쟤네들 위치를 바꾸는 걸 나눠주면 되지 않을까? 나누기? 됐어? 내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단어 개수 막 이런 철자를 하려니까 나도 헷갈려서 못하겠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죠. A 그러면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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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D, E를 해보죠. 8개짜리죠. 8개짜리인데 그러면 얘네들은 뭐 할 거야? 어떻게 계산해? 8팩 8팩을 나누기 2팩 2팩 나누기 3팩 나누기 3팩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죠. 겁나 쉽지? 됐어?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길찾기 문항이 있었어요. 다섯 개 좀 재미없잖아. 조금 더 늘리자. 자, 여기서 여기 갈 거야. 됐어?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죠? 이런 거 해본 적 있죠? 2 여기가 3, 아니 1, 3, 6, 10, 15, 21, 어이씨 너무 큰 거에다? 더하다가 틀리겠는데? 망했어. 너무 망한 거였다. 맞는 거 같은데. 어?
됐어? 네. 이걸 같은 것이 있는 수를 보면 어떻게 할 거냐면 결국 이 녀석은 오른쪽으로 5번, 위로 4번 가는 거를 배치시키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9팩을 5팩, 4팩으로 나누는 거죠. 됐어? 네. 그러니까 어차피 5팩하고 9팩하고 나누면 9, 8, 7, 6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4, 3, 2니까 이렇게 털고 이렇게 터니까 여기 2 나고 7, 9, 64 얘다 두 개 할 거면 126 나오잖아. 이렇게 풀 수 있지. 알겠어요? 네. 이게 이제 같은 것이 없는 수능입니다. 그런데 사실 콤비네이션으로 풀 수 있어요. 자, 이 계산을 좀 해봐야겠는데, 이 계산, 이거 너무 좀 계산이 지랄 맞으니까, 얘는 8, 7에서 6 빼고 5, 4, 3까지만 곱하면 돼. 2도 날라갈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20이고, 그 다음에 7, 8에 56이고, 그 다음에 3 곱할 거니까 100, 68에다가 168에 2배 하면 326. 그쵸? 336. 3360까지 이렇게 날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지금 자리가 8개가 있죠. 그러면 A를 자리를 줘요. A를 위치할 자리를 줘. 80이죠. 네. B를 위치할 자리를 줍니다. 그러면 5자리 우리가 2자리 뽑아서 가져갔잖아. 그러니까 6자리 맞지? 그럼 6자리 중에서 3자리를 줘요. 됐어? 그럼 남는 3자리가 남았지? 줄 수는 없어.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를 계산하면 8, 7 나누기 2 곱하기 1이니까 7, 4, 7, 28이죠. 얘가 20. 얘가 6이죠. 그러면 이거 곱하면 7, 8에 50, 48, 12, 168 곱하기 20이니까 똑같죠.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뭐 해야 된다? 자, 9개 중에 뭐 할 거야? 올라갈 거 5개만 구하시면 되죠. 근데 결국은 9개 중에 오른쪽 거는 4개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9, 8, 7, 6, 4, 3, 2니까 어차피 1을 원래 쓰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시면 126번이죠. 똑같아 사실. 컨비네이션을 풀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수업을 하고 고등학교에서 올라가서 수업하다 보면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러시진 않는데 학교 선생님 중에서 이제 계속 수업하고 똑같은 거 수업하시다 보니까 그냥 이런 것들을 컨비네이션으로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느라서 나눠서 푸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냥 이걸 무조건 이걸로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야. 컨비네이션을 이용해도 충분히 풀립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 다시 선생님 애들한테 같은 거 주면 이 같은 거야. 이게 같은 거야 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다 조합을 가르쳐. 사실. 자, 그 다음에 원순열이라는 건데요. 무슨 소리냐면 원탑이 있어요. 쉬운 것부터 하죠. 하나, 둘, 세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사람 한 3명은 안 칠 거야. 몇 가지 경우에서 존재할까요? 6가지. 그거 아니라. 우리가 줄 세울 때는 시작과 끝이 있는데 원순열은 시작과 끝이 없어. 그치? 그러면 자, 네가 친구들하고 밥을 먹으러 간다고 쳐. 그럼 네가 지금 원탁에 앉았다고 생각을 하면 상황은 딱 이거밖에 없죠. 3명의 밥을 먹을 거고 원탁에 앉을 거야. 네가 A 친구하고 B 친구가 있어. 오른쪽에 A 친구가 있고 왼쪽에 B 친구가 있는 경우가 있지. 왼쪽에 B 친구가 있고 A 친구가 있고 오른쪽에 B 친구가 있는 이 경우밖에 없죠. 2가지 방법밖에 없어.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시작과 끝이. 시작과 끝이 없는데 네가 앉으면 시작과 끝이 생기죠.
너의 오른쪽이 시작이고 왼쪽이 끝이다. 아니면 네가 왼쪽이 시작이고 오른쪽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순열을 보는 방법이야. 그래서 누군가를 자리를 앉혀놓으면 어떻게 되더라? 생긴다 시작인 거지. 네, 자리가 생긴다. 이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또 뭐가 있냐면 세 개의 자리는 다 똑같은 거죠. 됐어? 그러니까 여기다 배열하는 방식을 볼 때 아까 전에 뭐라고 한다? 세 명 중에 한 명을 자리를 앉힌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줄 세우면 경우수가 생기는 거. 이거 같고. 두 번째는 세 명을 그냥 냅다 줄을 세웁니다. 앉혀. 근데 이 세 자리는 같은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3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자, 영어 자리를 확장.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어? 6팩 나누기 네, 6팩 그냥 냈다 줄 세워서 6으로 나눈다는 거하고 6 마이너스 네, 5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너네가 이해할 때는 사실은 좀 위에 게 쉬워. 5팩이 더 쉽죠. 한 명이 앉을 때 뭐 한다고? 나머지 시작과 끝이 생기니까 줄 세우면 됩니다. 되게 단순한 명료하죠. 밑에 건 어떻게 돼? 쟤네가 사실은 1, 2, 3, 4, 5, 6이나 1, 2, 3, 4, 5, 6이나 1, 2, 3, 4, 5, 6처럼 이렇게 돌아가서 다 똑같아요. 그럼 6자리가 다 똑같은 거니까 나는 6을 할 거야 이렇게 보는 건데 왜 이걸 따로 두 개 다 가르치시냐? 수능 문제에는 원순열을 이런 식으로 냅니다. 이것도 2점짜리 문제야. 존나 쉬운 문제라고. 이건 일단 시작과 끝이 없죠. 그러니까 줄 세운다고 해결은 안 돼. 그런데 그러면 6팩을 할 거야. 그치? 우리가 여기에다 누군가 앉힌다고 해서 상황이 같지 않아. 여기 앉는 거하고 여기 앉는 게 달라 지금 상황이. 그치?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시다. 부모님 상견례를 할 거야. 부모님 상견례를 할 건데 네가 여기 앉을 거야? 여기 앉을 거야? 다르잖아. 여기 앉으면 신부가 없어. 그럼 딴 데 앉아야 되죠. 여기 앉으면 신부 옆에 앉힐 수 있죠. 상황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이 위에 것처럼 누군가 앉혀서 시작과 끝이 생긴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거 나누기를 할 건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거 갖고 밑에 것처럼 생각 나누기를 할 건데 뭐가 같은 거죠? 나누기 몇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 그것부터 얘기해 봅시다. 나누기 6을 한 다음에 거의 왜? 공감을 해야 돼요. 찍기는 잘하는데? 결과적으로 나누기 3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나누기 3을 하는데 나누기 6을 한다면 1을 곱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이 6을 하는 이유는 뭐가 되기 때문에 이 6자리가 다 똑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6은 나눈 거지. 그치? 자, 이 자리가 이 자리 같은 자리 아니에요? 됐니? 이 자리와 이 자리는 같은 자리죠. 됐어? 이 자리하고 이 자리는 같은 자리야. 됐어? 그래서 얘는 뭐 하냐? 하나씩 일을 합니다. 다시. 겹치. 네. 이거를 위에 거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자리에 앉힌 다음에 얘가 시작과 끝이 생긴다고 했죠. 근데 앉는 이 세 자리가 있는 거죠. 그럼 세 자리를 일단 선택해. 그래서 한 명을 앉혔어. 나머지 줄 세워. 이렇게 볼 수 있긴 하죠. 됐어? 이게 이제 원순열이죠. 이게 좀 더 지랄맞게 가면요. 정사면체예요. 4개의 색을 색칠할 겁니다. 예. 됐어? 예. 몇 가지가 나올까요?
몇 가지일까요? 이게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게 상황에 따라서 지금 저렇게 돌린다. 같은 자리에 있는 것들 나누는 거 같고 누군가를 놓고 시작점을 잡는 거하고 헷갈리거든요. 그게 어떤 건 시작점 잡고 문제 푸는 게 쉽고요. 어떤 건 나눠서 푸는 게 더 쉬워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첫 번째 바닥에서 색칠을 해요. 4개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근데 어차피 4개 중에 하나 색칠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 여전히 3개는 돌아가요. 한 가지는 2개입니다. 바닥면을 색칠하고요. 여기 면을 색칠해요. 그러니 예. 그 기준에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요. 그래서 2개예요. 그래서 어려워. 그래서 원순열을 본다고 한다는 개념은 반드시 2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를 앉혀서 시작점으로 누군가 색칠을 하든 뭘 하든 어떤 첫 번째 행위를 해서 그 결과가 달라져서 줄 세우면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어떻게 애들이 위치에 따라서 보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걸 확장해서 만약에 8자리로 바꿔놓잖아요. 이렇게 3개, 3개 이렇게 바꿔놓으면요. 그쵸? 우리는 나누기 몇 할 거야? 2. 나누기 하는 거 똑같아. 이렇게 잘라서 대칭식이니까. 그 다음에 지금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5 곱하기 9 획을 할 수도 있는 거고 10획 나누기 2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됐죠? 예. 하나만 더 할까요? 맞아. 그럼 얘는 몇 개? 8팩 8획 나누기 나누기. 잠깐만요. 4. 나누기 3? 맞아. 다 같은 거죠. 네 군데. 나누기 4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 앉힐 거야 여기 앉힐 거야 결정을 해. 2 곱하기 7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됐어? 예. 원순위까지 이해되니? 그럼 여기까지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걸 벗어나서 문제를 낼 수는 없고요. 사실은 원래는 염주순열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네, 염주순열 문제는 요즘에는 안 나와요. 아예 교과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시간이 좀 남으니까 그냥 잠깐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만약에 구슬을 뺄 거예요. 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뺐습니다. 됐어요? 그럼 원순열과 똑같죠? 그럼 뭐라고 할 거야? 10팩 10회. 끝? 나누기 어. 5. 열두가 다 똑같은데 왜 나누기 5로 해, 임마? 아까 똑같잖아. 자리 안 쳐야 뭔가 하나 꽂아야지. 나누기 어? 나누기 아닌데 나누기 왜 그래? 나누기 10 아니에요? 나누기 10이야. 됐어? 근데 나누기 2도 왜? 구슬을 깼는데 나누기 2를 할까? 어떤 거 하나 주고 그냥 팩 아닌데? 아니야. 얘는 뒤집어서. 원탁은 뒤집을 수 없지만 얘는 뒤집을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다 좌우 반전이 가능하세요. 나누기 2를 해야 되는 거죠. 염주순위는 요즘에 안 나와요. 여기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어. 옛날에 여기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요즘 문제가 예전보다 쉬워요라고 하는 너네한테 막 그런 이제 나이 많은 좀 나이가 좀 있는 고등부 선생님들께서는 막 그런 얘기를 해. 수능 문제 뭐 이런보다 많이 쉬워졌잖아. 뭐가 어렵다고 그래 이걸 라고 하는 거 실제로 쉬워졌어. 안 나오잖아 얘는 뒤집는 거. 이게 사실 이게 사실은 입체적인 그 염주순열 형태야.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형태가 이 형태가 전형하게 말하면 입체에 대한 원주순열에 대한 거죠. 이 원래 4개의 변은 같은 거니까 4팩을 4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4팩을 4로 나누고 그 상태에서 이 3개의 변이 같은 거 나누기 3팩을 또 해요.
그러니까 곱하기 결국 4팩에다가 나누기 4 나누기 3 했으니까 2팩만 남았죠. 그거 이해야. 그래서 그걸 이제 원주순열로 보면 원주순열 형태에서 생각을 하면 그렇게 푸는 거고, 근데 너희들한테 이제 안 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설명을 하면은 원순열에 대한 거에 입체적으로 생각해서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좀 까다롭죠.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입체에 대한 거, 뒤집는 거 이런 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쉬운 거 맞긴 해요. 맞긴 한데 여전히 너희들한테는 이런 형태의 문항은 다 보여요. 오늘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네,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네 따로 숙제를 줄 거는 없습니다. 책 사와요. 다음 시간에. 어떤 거요? 한 번씩 보냈을 텐데 어머니한테 보냈을 거예요. 풍산자하고 RPM 할 거고, 풍산자가 사실 책이 좀 정석에 비해서 쉬워요. RPM은 너네 라이트쌤 보고 있지? 라이트쌤보다 어려워. 라이트쌤보다 어려워서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돼. 책이 개념서를 좀 쉬운 걸 쓰고 유형서는 내가 보면 라이트쌤보다 좀 더 어려운 걸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충에 대한 것들이 또 따로 나갈 겁니다. RT 수업을 할 거고 SRT라고 하는 수업을 하면서 이제 내가 들어갈 거예요. 그거는 너희들이 그동안 이제 각 단원별 아니면 지난 시간에 대한 것들의 오답에 대한 약점 보완을 하는 수업 형태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중등수학 2로 과거에 공수2를 풍산자로 할 거야. 위치가 나갈 거 같아. 네, 정석은 별로 내가 얘기했잖아. 수능하고 안 맞아. 좋은 적이 아니야.